자,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조동사 파트를 시작할 거야. 제일 처음에 can하고 may를 오늘 정리할 건데 일단 조동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동사만 쓸 때하고 조동사를 쓸 때하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예를 들면 I swim 이라고 했을 때 그냥 I swim, 나는 수영한다 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can을 추가시키면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어감이 달라지는 거지. 조동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약간의 의미를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can부터 알아보자. 자, can 하면 너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능력이야.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 can 같은 경우는 해석했을 때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야. can은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가지고 I am able to, you are able to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can의 과거는 could를 써가지고 이 can이 현재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could는 과거에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will을 붙이는데 원래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조동사하고 같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will can 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이 can을 be able to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의 미래, 다시 말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will be able to를 쓴다는 것까지 알아두자. 그리고 can의 부정 같은 경우는 cannot 이라고 해가지고 can't로 줄였을 수 있다 까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can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90번 보면은 she can't see 해가지고 그냥 그녀가 봅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볼 수 없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를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목적어 보이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without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명사를 해서 묶어주자. 이 without 같은 경우는 무엇 없이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녀의 안경 없이 그녀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91번 같은 경우는 이 can에 과거를 써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차르트는 쓸 수 있었대요. 음악을요. 4살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9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ould의 부정이겠지.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 개념을요. 무엇에? 그 이론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구 할 수 있겠지. 93번도 곧 들어오니 얘가 주어란 말이야.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는 의미야. 그런데 얘의 미래형이지.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조심할 것은 will, can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deliver, 배달하다. 뭐를? 소포를. 목적이겠지. to 전치사고 뒤에 명사까지 묶어주는 거야. 곧 들어온 이 너의 집으로 소포를 배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can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지 무엇을 할 수 있다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can이 그것 이외에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말이지 이것도 마저 알아두자. can이 주로 이렇게 대화 상황에서 can이 들어가는 경우는 말이지 허락의 의미가 있어. 일반적으로 you can으로 많이 쓰이는데 너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해도 돼 이런 느낌인 거지. 또는 대화 상황에서 can I 동사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이 동사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나 이거 해도 돼? 라는 의미라고. 예를 들어서 94번 같은 경우에 주어 너가 동사 borrow 빌리다 뜻이야. 그러면 너가 빌리다 나의 체육복을 체육 수업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이거 can을 그대로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보자. 너는 나의 체육복을 빌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빌려도 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허락의 의미 된다는 거 알아두자. 이때 이 can 같은 경우는 may로 바꿀 수가 있어. 이 may 같은 경우도 무엇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또는 말이지 could로 바꿀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은 이 could가 이 can의 과거가 아니라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뜻이야. 이거 좀 주의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95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화문 상황에서 can I? 라고 했단 말이야. 얘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can I use your pen? 해가지고 내가 너의 펜을 빌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겠어? 나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니. 나 너한테 빌려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can 같은 경우는 허락의 의미야. 일반적으로 you can 이라고 하는 문장이라던가 또는요 can I?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허락의 의미의 can이라는 거. 알겠지?
96번에 너 피곤해 보여 하면서 나는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이 can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럴 능력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야. 이런 것도 제한의 의미겠지. 너희가 이걸 해석할 때 굳이 허락의 의미, 제한의 의미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한 다음에 느낌상 능력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97번 같은 경우에 can you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는 이 can을 뭐뭐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봐. 그러면 너가 잡아줄 수 있어 우산을 내 위로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때 이 can 같은 경우는 요청의 의미다 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can you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요청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지. can I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뒤에 것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고 can you 라고 물어보면은 너가 뒤에 걸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an not이 나왔단 말이야. can not은 할 수 없다는데 학생들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보는 동안에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이게 can no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는 의미가 아니잖니. 이런 경우에 이 can not 같은 경우는 뭐뭐를 해서는 안 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캔낫을 정리하면 캔낫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돼. 자, 이제 메이를 배울 건데 이 메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의 느낌이 강하다는 거지. 정확히 모르고 아마 뭐일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may, might, could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얘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cannot인데 cannot? 아까 배웠는데 cannot이 첫 번째 뜻이 뭐라겠지? 그렇지. 무엇 할 수 없다. 두 번째 뜻이 뭐라겠지? 무엇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무엇 일리가 없다 해가지고 cannot의 의미는 세 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해둬야 돼. 그럼 바로 해석 들어가 보자. 제일 처음에 주어 보이고요. 전치사구 묶어서 수식 표시. 자, 그 게임의 규칙들은 이게 주어야. may be difficult 해가지고 이 may를 좀 빨리 해석하려면 아마 이렇게 해석이 좀 편리하거든. 아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때 이 may가 뭐일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might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가 운전 중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되겠지. 101번에 주어 하얀색 손톱이 그룹이 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의 사인이지? 그렇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간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약한 추측의 의미로 could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102번에 그 주어 보이지? 그 음식점은 cannot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3개 있다 그랬지? 얘가 할 수 없다는 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일리 없다는 건지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레스토랑은 good 일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비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cannot이 무엇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 문제집 넘어와가지고 이 천일문 문제집에서 조동사 부분은 다 하진 않을 거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제일 처음에 다음 밑줄친 부분을 be able to로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can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지? 무엇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 무엇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의미할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주어에 맞춰가지고 비동사를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can이 무엇 할 수 있어 라는 뜻이야. 그러면 I am able to로 바꾸면 되겠지. 자, 이번도 마찬가지야. they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be able to 바꿀 건데 cannot이래요. 그러면 얘의 부정이니까 비동사 뒤에 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they are not able to fl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3번 같은 경우는 could란 말이야. can의 과거야. 그럼 당연히 이 비동사 같은 경우도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민수 원래는 is지만 is를 was로 바꿔가지고 민수 was able to read 이런 식으로. 5번 같은 경우에 they야. they are야. 하지만 could이기 때문에 they were 바꿔주고요. 부정이기 때문에 they were not able to climb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때인데요. 과거인지 현재나 미래인지인데 기본적으로 이 can의 과거일 때 could 얘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대화의 상황에서 허락이라든가 요청의 의미일 경우는 현재 의미를 쓴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물어보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 대화 중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현재를 의미하겠지. 7번 같은 경우에 내가 매일매일 너를 내려줄게.
또는 너가 나의 차를 사용해도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얘도 대부분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의미하고 이때는 무엇 해도 돼 라는 느낌이야. You can, you could 라고 해버리면 너 이거 해도 돼 라고 해가지고 허락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제임스는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없었어. 그가 아팠거든 해가지고 아팠대 이미야 과거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올 수 없었겠지 해가지고 얘도 과거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얘는 can, 뭐뭐를 할 수 있다의 과거인 could가 되겠지.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학생들이 그냥 해석해보고 과거를 의미한지 현재나 미래를 의미한지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석하기 여기 같은 경우도 너희가 can, may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사실상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대화문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일문 문제집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화문을 완성하는 건데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은 조동사 can하고 may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can을 먼저 정리하면 말이지 can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지. 첫 번째 말 그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능력, 두 번째 무엇을 해도 돼 라고 하는 허락의 의미, 세 번째 무엇 해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can은 be able부터 바뀔 수가 있고 얘의 과거형, 미래형, 그리고 부정 까지 알아두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can 같은 경우도 무엇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대화문에 많이 쓰이는데 you can으로 시작되면 대부분 너 이거 해도 돼 라는 의미가 강하고 can I? 라고 하면은 나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자, 부정문 can not인데 말이지 이걸 해도 돼 이 반대가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거겠지. 이때 can't가 바로 뭐냐면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can you? 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엇 해주시겠어요? 너가 뒤에 걸 해주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때 이 coul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야. may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뜻이 무엇일지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이때 might라든가 could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때 이 추측의 부정이 can not인데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 may 같은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can하고 똑같이 무엇 해도 돼 라고 허락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can not 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정리해놨어. 그래서 can not이 세 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자. 자, 오늘은 조동사편 첫 번째 수업으로 can하고 may를 정리했어. 얘 같은 경우는 can이라고 하는 것 또는 may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